불가리아에서 날아온 한 여성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건 낡은 가방 하나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한국어 사전뿐이었습니다. 장미 농장을 운영하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죠. 부모님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대를 이어 갖고 온 장미 농장은 갑자기 나타난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14살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도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는 그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통역 일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몇 달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 파산하게 된 이유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회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동적인 사연들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불가리아 장미 농장 딸 엘레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27살이고 불가리아 카잘루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장미 계곡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봄이 오면 마을 전체가 장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분홍색, 빨간색, 흰색 장미들이 끝없이 펼쳐진 계곡을 수놓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왔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죠. 그 한가운데 우리 가족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3대째 이어온 페트로프 로즈팜이었어요. 15헥타르 규모의 넓은 땅에 2만 그루가 넘는 장미나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 니콜라이 페트로프는 장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미밭을 돌아보셨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살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미는 마음을 알아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장미 농사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병충해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하나하나 손으로 익혔어요. 우리 농장에서 생산하는 장미 오일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명 향수 회사들이 즐겨 찾았어요. 킬로그램당 5,000유로에 팔렸는데 한 해에 약 70kg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5억 원이 넘는 수입이었죠.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면 실제 수익은 그보다 적었지만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베라는 집안을 돌보시면서 장미로 만든 잼과 차를 만들어 마을 장터에 내다 파셨어요.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장미잼은 5유로, 장미차는 10유로에 팔렸죠. 한 달에 약 500유로 정도의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14살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노래를 좋아하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장미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불가리아 민요를 불렀죠. 금발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웃는 마리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내 목소리가 천사 같대. 그랬어? 우리 마리아 자랑스러워. 언젠가 큰 무대에서 노래할 거야. 정말? 언니가 응원해 줄 거지? 당연하지.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제가 한국어를 배운 건 할머니 엘레나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80세가 넘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고 특히 기억력이 놀라웠습니다. 젊은 시절 소피아에서 통역사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5개 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1950년대에 불가리아를 방문했던 한국사절단의 통역을 맡으셨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이후 평생 한국어를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부터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 라. 이상한 글자들이 신기했어요. 엘레나야, 한국어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란다.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만드셨지.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음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어에는 불가리아어에 없는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받침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국, 밥, 김치.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서 수없이 연습했어요.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2년 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5월 2일 목요일이었어요. 장미 수확이 한창이던 시기였죠. 매년 이맘때면 농장이 가장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미 꽃잎을 따야 했거든요. 장미는 이른 아침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따야 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소피아에 있는 바이어와 계약 건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큰 계약이라고 하셨어요. 독일의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장미 오일 대량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성사되면 올해 수입이 2배로 늘어날 거라고 기뻐하셨죠. 아침에 출발하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농장 잘 부탁한다. 오늘 계약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야. 마리아 대학 학비도 걱정 없을 거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도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저녁 잘 챙겨 먹고 늦어도 8시까지는 돌아올게. 네,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게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농장 일을 거들고 있었어요. 계절 노동자 5명과 함께 장미 꽃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했고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장미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고 저녁 6시쯤 되자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마리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마리아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장미 오일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구지?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10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경찰차가 농장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바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늘 오후 3시경 소피아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뒤에서 마리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하셨습니다. 2분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셨고 트럭 운전사는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수배 중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제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언니, 거짓말이라고 해. 아빠, 엄마는 괜찮다고 해.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저는 마리아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진행되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신부님이 추도사를 했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 2개가 제단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고 저는 그저 동생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 일주일 후 소피아에서 온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친께서 남기신 채무건으로 왔습니다. 2022년 3월 부친께서 소피아 국립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원금 15만 유로,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총 18만 유로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런 대출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전액을 상환하시거나 담보물인 농장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농장 압류 절차를 시작했어요.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왔고 농장과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마을 신부님이 교회 뒤편에 작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저는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엘레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거라. 내가 알던 친구 박선희 씨가 서울에 살고 계신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남운로 153.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란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렴.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이장님께 마리아를 부탁드리고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올 계획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마리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야, 언니가 꼭 돌아올게. 한국에서 일자리 구해서 너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빨리 와. 나 여기 혼자 무서워. 꼭 약속해. 약속할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불가리아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9월 초였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공기였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긴장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3개월 체류가 허가되었어요. 짐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할머니의 한국어 사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 30만 원.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적어주신 주소를 찾아갔어요. 종로구 도남운로 153번지. 오래된 한옥 건물이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집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박선희 씨를 찾는데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박선희 씨? 그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한 연줄이 끊어진 거였어요.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으며 생각했어요. 일단 잘곡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 고시원을 찾았어요. 하루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이었지만 당장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의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하지만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외국인이라는 게 걸림돌이었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일자리 구하는데요.
혹시 자리 있나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인은 안 돼요. 서류가 복잡해서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고시원비와 식비로 벌써 15만 원을 썼습니다. 절박해졌죠. 어느 날 오후 가리봉동을 걷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불가리아 식당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키릴 문자로 불가리아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일자리 구하는데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가리아 사람이야? 네. 카잘루크에서 왔어요.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나도 카잘루크 출신이야. 소피아 언니네. 반가워. 나는 가리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일손이 필요한데 해볼래? 하루 7만 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할게요. 소피아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이혼 후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돼? 관광 비자로 왔어요. 3개월인데 이미 한 달 지났어요. 그럼 불법 체류가 되겠네. 조심해야 해. 단속 걸리면 추방당해.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빙과 설거지를 했어요.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하루 7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마리아에게 송금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를 했어요. 언니, 돈 받았어. 고마워. 그런데 언제 오는 거야? 여기 정말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 언니가 더 돈 벌어서 꼭 데리러 갈게. 12월 초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연장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였습니다. 매일 불안했지만 일을 계속했어요. 단속만 피하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남자들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신기하네요. 불가리아 분이신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그린 네이처 코스메틱 대표 강민준.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불가리아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명함을 받아들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며칠 후 강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불법 체류 중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었거든요.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내드리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입니다. 불가리아 농장들과의 계약서 번역, 화상회의 통역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가끔 불가리아 출장도 동행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비자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마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리아야, 좋은 소식이 있어. 언니 정식 일자리 구했어. 정말? 그럼 나도 한국에 갈 수 있어? 곧 그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2023년 1월 취업 비자가 나왔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가 된 거예요.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니 그린 네이처 코스메틱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엘레나 씨, 환영합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작지만 알찬 회사죠. 직원은 8명이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제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책상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명패에는 엘레나 페트로바 해외사업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요 업무는 불가리아 농장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메일 번역, 계약서 검토, 화상회의 통역.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를 오가며 일했어요. 첫날부터 바빴습니다. 강민준이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어요. 이번 주까지 이 계약서들을 번역해 주세요. 불가리아 농장 3곳과 계약 갱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강민준도 좋은 상사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2023년까지의 거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트로프 로즈팜. 우리 농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1년에 약 50kg의 장미 오일을 수입했습니다. 킬로그램당 5,000유로. 우리 농장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1월 15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린 네이처 코스메틱 대표 강민준.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농장이 파산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회계 파일을 열어봤어요. 2023년 말 회사 재정 상태가 나와 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과도한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소규모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페트로프 농장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민준이 우리 농장과의 계약을 끊었고 그게 농장 파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하지만 강민준은 제가 페트로프 농장 출신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일주일 후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불가리아 출장이 있어요.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가리아요? 네. 카잔루크 농장 2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거든요. 카잔루크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소피아 공항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2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카잔루크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눈 덮인 장미 계곡이 보였습니다. 아직 겨울이라 장미는 피지 않았지만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첫 번째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스토야노프 씨의 농장이었어요. 아버지와 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스토야노프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너였구나. 몰라볼 뻔했어.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내 아버지 일 정말 안타까웠어.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인데 내 집 농장 일 알고 있어. 2년 전 한국 회사와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거든. 그 바람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지. 내 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게 그때부터였어. 어느 회사였는데요? 그린 네이처 코스메틱이었어. 이 회사 아니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의 회사였어요. 강민준이 우리 농장과의 계약을 끊었고 그 때문에 농장이 파산했던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엘레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페트로프 로즈팜이 엘레나 씨 가족 농장이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스토야노프 씨가 전화했어요. 미안합니다. 2년 전 그 계약건이 엘레나 씨 가족과 관련된 줄 몰랐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회사가 2022년 초에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신제품 라인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현금이 부족해져서 일부 계약을 정리해야 했어요. 페트로프 농장과의 계약도 그때 끊어진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손에 쥔 포크가 떨렸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요? 그 선택 때문에 제 가족이 파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교통사고였어요. 농장이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소피아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레나 씨, 잠깐만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었지만 그의 선택이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건 사실이었어요. 왜 하필 우리 농장이었을까? 다른 곳도 많았을 텐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강민준이 여러 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회사 그만두실 건가요? 잠시 고민했어요.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회사로 돌아온 후 일상은 어색했습니다. 강민준과 마주칠 때마다 긴장했어요. 하지만 일은 제대로 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준이 회의실로 불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장미 가공 공장을 세우려고 해요. 현지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1차 가공을 한 후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품질 관리도 쉬워질 거예요. 좋은 계획 같네요. 그런데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거죠? 엘레나 씨가 현지 공장 관리자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6개월 정도 불가리아에 상주하면서 공장 설립을 감독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가리아로 돌아간다고요? 네. 급여는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월 600만 원. 그리고 현지 숙소도 제공하고요. 왜 저를 보내려는 거예요? 저 때문에 불편하셔서 멀리 보내려는 건가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엘레나 씨가 필요해서 하는 제안이에요. 다음 날 아침 답변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 동생 마리아를 공장 직원으로 고용해 주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세요.
강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뭐죠? 페트로프 농장을 다시 살려주세요. 제가 공장 관리자로 일하는 동안 당신은 우리 농장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당신 회사가 농장을 직접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민준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요. 좋습니다. 그럼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3월 중순 다시 불가리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였어요. 강민준도 함께 갔습니다.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했거든요. 카잔루크 외곽에 적당한 부지를 찾았습니다. 3,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장미밭과 가까워서 원료 수급이 편했죠. 건설은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장님 댁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동생과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였죠. 언니, 정말 꿈만 같아. 우리 다시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어. 마리아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강민준은 한국과 불가리아를 오가며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불가리아를 방문했죠. 4월 어느 날 강민준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엘레나 씨, 페트로프 농장 건 진전이 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농장을 소유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소피아에 사는 부동산 투자자예요. 게오르기 이바노프라는 사람인데 여러 농장을 압류해서 가지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나요?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원래 압류가보다 3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30만 유로. 한화로 약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회사로서도 큰 투자입니다. 계속 협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보상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5월이 되었습니다. 장미 수확 시즌이었어요. 카잔루크 전체가 장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공장 건물도 거의 완성되었죠.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엘레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를 아직도 미워하시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했죠. 처음엔 정말 미워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강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페트로프 농장 매매 계약서입니다. 게오르기와 합의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사들인 거예요? 네. 이제 농장은 우리 회사 소유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서류가 있어요. 뭔데요? 농장 소유권 이전 계약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장을 엘레나 씨와 마리아 이름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 회사 자산인데. 제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2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농장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농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 회사가 1순위 구매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날 밤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야, 우리 농장이 돌아왔어. 6월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일자리가 50개나 생긴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했죠. 강민준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공장은 카잔루크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무대에 올라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곳 출신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직원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강민준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어요. 엘레나 씨, 이제 제안했던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가리아 법인 대표직 말인가요? 네. 정식으로 맡아주세요. 엘레나 씨가 이끌어야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마리아를 부대표로 임명해주세요. 3년 안에요. 지금은 어리지만 잠재력이 있어요. 훈련시켜서 훌륭한 경영자로 만들고 싶어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그렇게 하죠. 7월이 되었습니다. 강민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민준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엘레나 씨,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엘레나 씨를 좋아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처음엔 그저 유능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달라졌습니다. 엘레나 씨의 강인함, 따뜻함, 가족을 향한 사랑. 모든 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미워만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엔 증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 확신은 없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요. 9월이 되었습니다. 강민준과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출근길도 즐거웠고 일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10월 초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내년에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지금요? 너무 이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갑작스러워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엘레나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좋은 답변인가요? 네. 좋은 답변이에요. 그날 밤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야, 내년에 언니 결혼해. 정말? 강민준 씨랑? 응. 청혼을 받았어. 마리아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어요. 축하해, 언니. 정말 축하해. 11월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예식장은 마을의 성 니콜라이 교회로 정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러 갔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랑은 한국 분이시죠? 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12월 20일은 어떠신가요? 완벽해요. 그날로 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찾으러 소피아에 갔습니다. 마리아도 함께였어요. 여러 드레스를 입어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어본 드레스가 완벽했어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 이거야. 강민준도 좋아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신부님 같아. 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성된다고 했어요. 초대장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직접 했어요.
장미 그림을 넣고 불가리아어와 한국어로 문구를 적었습니다. 엘레나 페트로바와 강민준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성 니콜라이 교회. 100장을 인쇄했습니다. 12월 초 강민준 가족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오셨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어요. 엘레나구나.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나도 반가워. 이제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따뜻한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 리허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부님과 함께 순서를 확인했어요. 입장, 서약, 반지 교환, 키스, 퇴장. 모든 걸 한 번씩 연습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어요. 12월 2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저는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거였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한 날이었어요. 미용실로 갔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3시간이 걸렸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1시 교회 신부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레이스 드레스가 몸에 감겼습니다. 마리아가 뒤에서 지퍼를 올려주었어요. 언니, 정말 공주님 같아. 베일을 씌웠습니다. 긴 베일이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신발도 신고 부케도 들었습니다. 하얀 장미 부케였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그너의 결혼행진곡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교회 안이 보였어요. 양쪽에 하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회사 직원들, 친구들. 모두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제단 앞에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양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강민준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도요. 정말 멋져요. 신부님이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엘레나 페트로바와 강민준이 하느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날입니다. 강민준 씨, 엘레나 페트로바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속에서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민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페트로바 씨, 강민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속에서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럼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강민준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백금 반지였어요.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엘레나, 이 반지로 제 사랑을 약속합니다. 저도 준비한 반지를 꺼냈어요.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민준 씨, 이 반지로 제 사랑을 약속합니다. 신부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느님과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강민준이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렸어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어요.
불가리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도 준비했죠. 강민준의 어머니가 특별히 가져오신 거였어요.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일어서셨어요. 엘레나와 민준 씨 축하합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이죠.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다음은 회사 직원 대표 스토얀이었습니다. 대표님, 두 분 덕분에 우리 모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어요. 축하합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8시쯤 케이크 커팅이 있었어요. 3단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하얀 크림에 장미 장식이 되어 있었죠. 강민준과 함께 칼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케이크를 잘랐어요. 첫 조각을 서로 먹여주었습니다. 첫 댄스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에델바이스였습니다. 강민준과 춤을 췄습니다. 그가 저를 리드했어요. 천천히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행복해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강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평생 사랑할게요. 댄스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마리아와 민지가 춤을 췄어요. 부모님들도 춤을 추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밤 10시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모두에게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어. 선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강민준과 저는 주인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남았어요.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동화 같았어요. 그러게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강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결혼 후 첫 달이었어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작년보다 생산량이 50% 증가했고 수출도 늘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바이어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강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속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같이 가요. 그날 오후 마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부터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죠? 생각해보니 한 달 넘게 안 했던 것 같았어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피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30분 후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약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제가 임신했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강민준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기뻐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야, 큰 소식이 있어. 뭔데요? 언니 임신했어. 마리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우리 조카가 생기는 거예요? 응. 6주 됐대. 한국에 있는 강민준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임신했어요. 6주 됐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선영 씨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정말? 손주가 생긴다고? 여보, 들었어? 우리 손주. 임신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토했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었죠. 강민준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엘레나, 무리하지 마세요. 쉬어야 해요. 괜찮아요. 일은 해야죠. 하지만 건강이 먼저예요. 업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하루 6시간만 일하기로 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입덧이 조금 나아졌어요. 배도 살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신기했어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초음파로 아기를 봤어요.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뚜둑뚜둑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진짜 우리 아기. 눈물이 났습니다. 3월 초 프랑스 바이어가 방문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화장품 회사 대표였어요. 장피에르 뒤퐁이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최고 품질의 장미 오일을 생산합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추출하죠. 뒤퐁 씨가 감탄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이 품질이면 프랑스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겠어요. 계약서를 논의했습니다. 1년에 500kg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킬로그램당 6,000유로. 총 300만 유로 계약이었습니다. 한화로 약 44억 원이었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좋은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유럽 계약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제품이 유럽으로 나갑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확실히 나왔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임산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었어요. 강민준도 함께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공주는 장미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어요. 태동이었습니다.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움직였어. 지금 느껴져.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5월 초 성별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초음파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보이네요. 여자아이예요. 딸이요? 우리 딸이에요? 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강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래요. 우리 딸.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조카가 여자애야. 정말요? 여자 조카. 좋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생각 중이야.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으려고. 며칠 동안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불가리아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결국 두 문화를 합친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소피아 로사강. 소피아는 불가리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지혜라는 뜻이었어요. 로사는 라틴어로 장미였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었죠. 강민준도 좋아했습니다. 소피아 로사.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우리 딸에게 딱이에요. 7월 초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9월 15일이에요. 2달 후네요. 맞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아기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몄어요. 분홍색 벽지를 발랐고 아기 침대를 놓았습니다.
장난감도 사고 옷도 준비했어요. 8월이 되었습니다.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곧 우리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강민주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어요.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8월 중순 한국에서 선영 씨가 오셨습니다. 손주 출산을 앞두고 도와주시러 오신 거였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엘레나야, 우리 며느리. 배가 정말 많이 나왔네. 네. 이제 곧이에요. 선영 씨가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피아야, 할머니 왔어. 건강하게 나와야 해.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날부터 선영 씨가 집안일을 도맡으셨습니다. 한국 음식도 해주셨어요. 미역국, 삼계탕, 갈비찜.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엘레나야, 많이 먹어. 출산하려면 체력이 필요해. 8월 말 배가 더 내려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가방 준비하고 병원과 가까운 곳에 계세요. 출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세면도구, 아기 옷, 담요. 필요한 모든 걸 넣었어요. 9월 1일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복통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10분 간격으로 통증이 왔어요. 진통이었습니다. 여보, 깨어나 봐요.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마리아와 선영 씨도 깨어났어요. 언니, 괜찮아요? 진통이래. 병원 가야 해. 차에 탔습니다. 강민준이 운전했어요. 병원까지 30분 걸렸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어요. 숨을 깊이 쉬며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앉아서 분만실로 이동했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자궁경부가 5cm 열렸네요. 순조롭습니다. 분만까지는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통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민준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알아요. 하지만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진찰했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이제 힘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분만대에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준비했어요.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진통이 올 때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났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다시 진통이 왔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어요. 아기가 나오는 느낌. 응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우리 딸. 우리 소피아. 안녕, 엄마야. 강민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에요. 아름다워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가족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2.9kg, 48cm. 완벽하게 건강했어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리아와 선영 씨가 들어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조카가 정말 예뻐요. 선영 씨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천사 같아. 소피아야, 할머니가 사랑해.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했어요. 모유 수유를 배우고 아기 돌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강민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왔어요. 밤에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트림도 시켰어요. 퇴원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환영해요, 소피아. 모두가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밤에 2시간마다 깨서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소피아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준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밤에 기저귀를 갈고 재워주었습니다. 선영 씨도 한 달간 머물며 도와주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집안일을 하셨어요. 엘레나야, 푹 쉬어. 산후조리가 중요해. 10월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한 달이 되었어요. 100일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예쁜 옷을 입혔어요. 분홍색 드레스와 꽃머리띠. 천사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강민준, 저, 소피아, 마리아. 4명이 함께. 선영 씨도 함께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11월 초 선영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잘 견뎠어요. 가족이니까. 소피아 건강하게 키워. 자주 영상통화하자. 네. 꼭 그럴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회사 일도 서서히 복귀했습니다. 소피아를 회사에 데리고 갔어요. 작은 사무실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았습니다. 일하다가 수유하고 다시 일했어요.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소피아 제가 봐드릴게요. 일 마저 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1월 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독일 바이어와도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베를린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1년에 700kg 공급 계약. 420만 유로, 한화로 약 61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직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했어요. 유럽 시장 진출도 성공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마리아 페트로바를 정식으로 부대표로 임명합니다. 마리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당연하지. 넌 자격이 있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왔어요. 강민준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12월 20일 저녁 농장 장미밭에 초대받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미밭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백 개의 촛불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결혼했어요.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저도요. 그 후로 더 많은 행복이 찾아왔어요. 소피아, 성공, 가족. 모든 게 완벽해요.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새 반지였습니다. 엘레나,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약속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키스를 했어요. 촛불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피아는 벌써 4달이 되었어요. 웃기 시작했고 소리도 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공장도 다시 한번 확장하기로 했죠. 카잔루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레나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어다니며 집안을 탐험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기였어요. 모든 게 신기한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려 했습니다. 강민준과 저는 소피아를 따라다니며 위험한 물건들을 치웠어요. 5월이 되어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족이 테라스에 모였어요. 차를 마시며 장미밭을 바라봤습니다. 붉고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소피아는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지. 언니가 농장을 살렸잖아. 아버지의 꿈을 이뤘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행복한 거. 강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소피아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자라서 이 농장을 뛰어다니는 모습, 장미꽃 사이에서 웃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이겨냈는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장미밭을 물들였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구원해줬어요. 우리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소피아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빠를 향해 옹알이를 했어요. 강민준이 소피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아빠가 사랑해. 평생 지켜줄게. 마리아도 다가와서 소피아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카야, 이모도 사랑해. 크면 이모가 노래 가르쳐 줄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과 희망뿐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가리아 장미밭에서 한국과 불가리아를 잇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다시 일어선 엘레나와 강민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엘레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모님, 농장, 집.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낯선 나라로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만났죠. 처음에는 원수였습니다. 강민준의 회사가 엘레나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강민준은 진심으로 책임지려 했고 엘레나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서함으로써 엘레나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난 거였죠.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함께 치유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마리아도 성장했습니다.
어린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이제 부대표가 되어 언니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페트로프 농장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3대째 이어온 장미밭에 다시 꽃이 피었죠. 카잔루크 마을도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왔고 활기를 되찾았어요. 엘레나와 강민준이 만든 회사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으로 이겨낸 행복, 용서로 얻은 평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엘레나는 말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대한애국인 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